710 대책을 한번 좀 면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잖아요. 우리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6.17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우리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 생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710 대책이 새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크게 세 가지의 골자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청년이나 아니면 서민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및 확대 방안, 이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 그러니까 단기로 어떤 주택을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에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한 부분들 그리고 상당한 다주택자 부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많이 돌아섰었죠.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개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지금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서민들 그리고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및 확대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그리고 이렇게 주택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를 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가 원래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이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어떤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 부분을 약 한 3만 호까지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택 고밀도 지역 같은 부분은 서울 시내 안쪽에 주택 고밀도 지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규제를 좀 개선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역세권의 500m 반경 이내에는 이런 재개발,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좀 규제를 개선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즉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급을 더 많이 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다주택자나 아니면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보다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로 한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6%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단지 어떤 수치상으로 뭐 1.2%에서 6%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조금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억에 시가 한 9억 정도에 달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종부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종부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약 한 3,8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50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종부세가 1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 세금 부담 강화가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이전까지는 이 주택의 보유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택 개수에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가 차등적으로 부과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의 보유분 그러니까 주택 보유분에서 이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70%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60%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원래 2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누진 세율이 10% 붙었고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20%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씩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는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20%로 추가되고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까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710 대책이 나오기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를 했을 때 원래는 양도소득세가 최대로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한 68.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10 대책이 부과된 이후에는 80%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점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도 물량이 많이 못 나가는 건데, 이게 매도 물량의 어떤 출구를 또 한 번 막아버리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80%까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차라리 증여로 돌아서는 것들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증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여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신속히 증여로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양도소득세의 많은 부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수요자들께서 지금 많이 증여로 돌아선다면, 지금 이게 이 증여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막히고 증여에 대한 부분도 또 한 번 개편된다면 사실 굉장히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신속히 움직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로 했을 때 12%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게 개인도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도 모두 1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이렇게 유입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서민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한 어떤 그 민간 공급에 의해서 서민들에게 이렇게 공급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택이 되는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도 12%로 이렇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서민주택에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죠. 지금 신탁에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부동산을 맡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에 맡기게 되면 내가 신탁 명의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게 다주택자로, 그러니까 주택 보유분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절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이 신탁 같은 경우도 원소유주를 추적을 해서 똑같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종부세를 이렇게 부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게 좀 말이 많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개편 부분입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뭐 4년도 있었고, 그리고 8년도 있었고, 10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적용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 710 대책 이후부터는 4년에 대한 임대사업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년이 8년도 아니라 10년으로 장기 임대를 했을 때에 아파트를 제외한 부분만 이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축소됐고 보완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여기에 이 710 정책에 대한 전망은 다음번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많이 혼란도 오실 테고, 제가 그 앞서 말했듯이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 굉장히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얘기, 그리고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항상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710 대책이 저는 예고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면밀하게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세미나나 아니면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 710 대책과 맞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면밀하게 좀 상담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한번 면밀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이렇게 좋은 대안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